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마산항 재개발로 없어진 1, 2부두와 서항부두, 중앙부두를 대체할 가포신항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가포신항은 컨테이너와 다목적 부두 4선석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물동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진정우 기자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40만 9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55개 규모로 조성된 가포신항. 준공 1년 6개월여 만에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과 업무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신항 내 세관도 문을 열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가포신항이 어렵게 개장한 만큼 이러한 가포신항이 세계적인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산세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1,200억 원, 국비 2천억 원 등 3,200여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7월 준공된 가포신항. 그러나 용역 조사 결과 실제 물동량이 예측치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장이 수차례 연기되고 해피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됐습니다. 가포신항 개장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즉 MRG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사 측에 500억 원 자금 대출 보증을 서주면서 전격적으로 개장이 추진됐습니다. 마산항 같은 경우도 이제 장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물동량 자체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가포신항과 인접한 항만 배후단지 가운데 산업용지도 63%가 분양됐고 해안도로와 마창대교 등과의 연결도로도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사 측은 오는 30일 공식 개장식을 열고 가포신항 물동량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당장 가포신항 문은 열었지만 물동량 확보는 불투명한데요. 사업 시행사는 중장비와 자동차 등 비컨테이너 화물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포신항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했던 것은 이용하려는 선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인 인근의 신항과 비교해 접근성이 낮고 물동량도 수익성이 적어 선사들이 이용을 꺼려왔습니다.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 시내로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화물 유치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이 때문에 시행사인 마산 아이포트는 컨테이너 부두를 다목적 용도로 변경하고 비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장비와 기계류, 자동차 등이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비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주력하면서 이달 안에 대한통운과 펜스타 등 4개 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비컨테이너 화물, 그러니까 철제류, 기계류, 자동차류 이런 위주로 앞으로 화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한 2, 3년 내에 수익성이 괜찮은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창원시도 가포신항을 이용하는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최대 5만 원을 보조하는 등 포트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에서 발생되어 있는 물동량을 조사를 해서 그 물량들이 가포신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전문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포신항의 올해 화물 유치 목표치는 150만 톤. 기장 3년차가 되는 오는 2017년까지 목표대로 물동량을 200만 톤으로 늘릴 수 있을지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앞으로 창원과 김해에서도 연 1%대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한정돼 있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 지역을 창원과 김해시 등 인구 50만 명이 넘는 지방도시로 올 상반기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5,400억 원에 달했지만 3분기 1,628억 원, 4분기 96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골프존은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스크린 골프 분야에선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린다며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장의 70% 이상이 이곳처럼 골프존으로부터 스크린 골프 기계와
프로그램 등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골프존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지난 2011년부터 고객이 자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마다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왔는데 업주들은 가격 경쟁 때문에 이 금액을 자신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추가로 2,000원의 사용료를 받으려다 업주들의 집단 반발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존이 상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무분별하게 기계를 판매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업주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골프존에서 무조건 그 기계만 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으니까는 그럼으로써 자꾸 난립이 되니까는 결국 불난 업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갑질을 중단해라. 골프존과 저희 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서 시행하라.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일정 기간 동안 기계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골프존의 갑질 논란 속에 업주들은 오는 15일 골프존 대전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철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가장 추운 시기인데요. 오늘 낮부터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창원은 영하 1.2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이 내륙의 경우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져 출근길은 춥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낮부터는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메마른 날씨는 계속됩니다. 김해와 양산 등 6개 시군에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어서 그 밖의 지역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연일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전까지는 이렇게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0도, 김해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고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거창은 영하 9.7도, 합천도 영하 8.5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시고요.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지역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창원중앙역이 승강장 안내 표시판과 안전펜스 등 고객 편의시설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효성 창원공장이 창원시 진해구에서 독거노인 등 60가구에 연탄 18,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증품을 수리하는 창원 지역 되살림터가 통합돼 동국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남 도립거창대학이 재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외 산업체 연수단을 파견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2,8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기청은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 3개 유형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경남에선 심사를 통해 4월 말 결정됩니다. 경남에선 최근 3년 동안 매년 37개가량의 전통시장이 최고 208억 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아파트 매매 시장은 분양시장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침체했습니다. 경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월 한 달 동안 평균 0.08% 올랐으며 지역별로 양산이 0.1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김해 0.18%, 통영 0.09%, 창원 0.05%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진주는 0.06% 떨어졌습니다. 실수요가 이어지며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접점을 찾지 못해 거래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기를 끌어다 쓰는 수도권의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발전량의 소비량을 나눈 값인 전력 자급률은 경량 203%를 비롯해 지방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